미국이 이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원화가 저평가됐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 미국 장관이 다른 나라 통화에 대해 구두 개입을 한 건 거의 없던 일입니다. 그 덕인지 올 들어 하루도 빼지 않고 오르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일단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10원 넘게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 속을 들여다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걱정해서 이런 개입을 하는 건 아닐 테고요. 나름 속내도 있어 보이는데 오늘 뉴스9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리 금융시장 진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서인 기자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현지 시간 14일 SNS에 올린 글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의 회담에서 최근 원화 약세에 대해 논의했다며 한국의 견고한 경제기초 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다며 우려한 건데 사상 초유의 공개 지원이란 게 외신의 평가입니다. 원화 약세 원인으로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약속이 지목되는 걸 의식했다는 분석인데 실제로 베선트 장관은 한미 투자 협정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환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결국 200억 달러를 투자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협약이 있기 때문에 국내 원화 가치 자체의 안정이 상당 부분 필요했다라고. 미국 입장에선 원화 약세로 관세 효과가 상쇄되면 무역 적자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엔저를 겪는 일본 재무상과 만난 자리에서도 과도한 환율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베선트 장관의 구두 개입 직후 뉴욕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원 넘게 떨어지며 1,464원에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7.8원 내린 1,469.7원의 거래를 마치며 올 들어 처음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환율은 12원 넘게 급락 출발한 뒤 다시 1,473원까지 뛰며 출렁였는데 정부는 달러화에 대한 저가 매수 수요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보신 것처럼 미국 재무장관까지 나설 정도로 원달러 환율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환율을 언급했는데 특히 그동안의 금리 인하 기조를 바꾸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윤서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2.5%로 묶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5회 연속 동결입니다.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집값이 강남과 수도권 핵심지를 넘어 비수도권까지 들썩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한국은행은 무엇보다 환율 안정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고환율이 유지되면 달러 수요가 클 수밖에 없고 물가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겁니다. 환율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환율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갈 수 있고 또 수입하시는 분들은 수입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어려워지고 특히 통화 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지난번까지 포함했던 금리 인하 가능성 검토라는 문구도 삭제했습니다. 통화 정책 기조 변화를 암시한 겁니다. 실제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환율이 높아지면은 자본이 유출되면서 환차 손을 우려한 자본이 유출되면서 금융시장이 또 외환시장이 혼란스러워지니까 금융 안정을 위해서도 한국은행의 환율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창용 총재는 금리로 집값이나 환율을 모두 잡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환율은 과거 해외 여행객이나 유학생 정도가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지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복병이 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면서 수출입과 물가,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대책은 없는 건지 이정영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보신 것처럼 베센트 미 재무장관까지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네, 베센트 장관의 발언 직후에 10원 가까이 떨어진 만큼 시장에선 나름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이 떨어지자마자 달러를 사두려는 수요가 다시 늘면서 하락폭이 줄었는데요. 전문가들은 환율이 점차 안정을 되찾을 거라고 전망하면서도 이런 사재기 수요를 변수로 꼽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까? 네, 환율이 오른다는 건 달러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네. 한마디로 우리 경제보다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달러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우선 고환율의 원인으로는 국민연금과 서학개미를 포함한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 투자가 꼽힙니다. 여기에 관세 협상 타결로 수출 기업들이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하는 만큼 기업들의 달러 잠재 수요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전방위로 뛰고는 있어요. 그런데 환율이 계속 또 뜁니다. 백약이 무효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지난해 당국 개입으로 1,430원까지 떨어졌다가 환율이 다시 심리적 저항선인 1,47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금의 환율 상황은 작년 말과는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작년 말엔 국제적인 요인과 관계없이 우리만 올랐는데 연초에 상승한 건 4분의 3이 대외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또 원화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엔화 약세도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환율이 1,400원대 후반이면 우리가 아주 끔찍하게 경험했던 IMF 위기 때와 비슷하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융위기 또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은은 과거와는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창용 총재의 말을 들어보시죠. 달러 풍부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달러를 다 가져오는데 더 환율이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 현물 시장에서 달러를 팔지 않습니다. 네,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환율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환율 안정. 그리고 물가 이야기까지 했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환율이 오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입 원자재 값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또 소비자 물가도 덩달아 뛰게 됩니다. 실제로 1%대로 떨어졌던 소비자 물가는 9월부터 넉 달 연속 2%대로 올라섰습니다. 하는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인 만큼 금리를 동결해서 최대한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근본적으로는 우리 원화가 좀 강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경제를 더 튼튼하게 하는 것밖에 방법은 없겠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